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걷는 80대 노인을 본 적 있으신가요? 허리가 곧고 발걸음은 당당하며 생기까지 가득한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아직 60대임에도 지팡이에 의지하며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는 분들도 계시죠.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노화의 속도는 왜 이리도 다를까요? 단순한 운도 타고난 유전자도 무슨 신비한 비법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간단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몇 가지 일상적 행동들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노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그 베일을 벗어보려 합니다. 제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황금 습관이라 부르는 6가지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50세를 넘기셨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막연한 조언이나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하버드대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등에서 오랜 세월 연구하고 강조해온 장수의 비밀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든다는 것이 기쁨과 활력을 포기하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혜와 자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시기여야 합니다. 지금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찾고 있든 혹은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한 단계든 오늘 이 영상은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복잡하거나 비현실적인 이야기 없습니다. 실제로 실천 가능한 변화들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진실 하나, 바로 작은 습관이야말로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피곤하거나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미 회복이 더디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습관들이야말로 노화와 병을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왜 어떤 80대는 여전히 힘있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몇 분 안에 돈을 많이 들이거나 삶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활력을 되찾고 뇌를 지키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6가지 강력한 실천법을 함께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습관 하나 걷기,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가장 단순한 시작. 이제 첫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종종 무시되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 바로 걷기입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도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나이가 많다고 시작하기엔 늦었다는 생각, 그건 걷기 앞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 하루에도 몇 번씩 자연스럽게 해왔던 그 행동이야말로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심장은 더 강하게 뛰고 폐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며 관절은 굳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매일 걷는 그 시간의 축적에서 시작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 심장병 위험이 무려 40% 가까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오래 사는 삶, 더 강해지는 몸, 스스로 움직이는 자유, 이 모든 것의 가능성입니다. 몸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쓰지 않으면 잃게 되는 것. 노화 때문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3세 김병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엔 집 안계단 한 층을 오르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무겁고 머릿속이 뿌옇고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10분씩만 걸어보세요. 빠르게 말고 꾸준히. 그 조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3km 가까이 걸으십니다. 지팡이는 더 이상 필요 없고 허리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죠. 가장 놀라운 건
에너지가 돌아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자유를 찾은 기분이에요 라고 말하신 그 표정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걷기는 단지 다리 근육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추며 뇌에 산소를 보내 집중력과 기억력을 선명하게 해줍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걷는 시간은 마치 자연이 주는 정신의 정리 시간과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걷기의 정신적 효과는 신체적 효과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창의적 사고를 최대 60%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기분이 답답하고 마음이 가라앉을 땐 구두를 신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발걸음의 리듬과 바람의 감촉, 주변 풍경의 변화, 이 모든 것이 뇌를 맑게 하고 생각을 다시 정리해줍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85세의 당신이 휠체어가 아니라 예전처럼 익숙한 산책길을 천천히 걷고 있는 모습.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따스한 햇살, 편안한 걸음. 무릎이 흔들리지 않고 발걸음은 안정적이며 마음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걷기가 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완벽함이 아닌 진행 중인 나의 삶.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의 힘.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골목을 5분 돌고 오기, 저녁 식사 후에 마당을 천천히 걷기, TV 광고 시간에 집 안을 오가며 움직이기. 이 모든 움직임이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여기 있어. 나는 나를 돌보고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걸으며 사색해도 좋고,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걸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되고 빠르게 걸어도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걷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노화를 거스른다는 건 시간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몸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더 나은 몸과 더 나은 삶이 당신 앞에 찾아올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의 당신이 분명히 고마워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시작입니다. 습관 둘, 잘 먹는다는 것, 오래 사는 식사의 의미. 두 번째 습관은 어쩌면 가장 친숙하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먹는다는 것. 하지만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식으로 먹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에 넣는 한 입 한 입은 몸에게 회복하라, 면역을 세워라, 혹은 조용히 무너져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노화로 인한 문제의 상당수는 뼈나 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식탁 위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50세를 넘기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세포를 복구하고 염증을 잠재우고 면역 체계를 날카롭게 유지하려면 더 깊은 영양이 필요해지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간편하고 익숙한 선택을 합니다. 전자레인지용 식사, 인스턴트 국방. 한 조각 햄 몇 장 빠르고 간단하지만 몸에는 서서히 독이 쌓이는 조합입니다. 대구에 사는 68세의 박정순 여사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식습관을 지녔습니다. 아침엔 식빵 한 장, 점심은 편의점 샌드위치, 저녁은 냉동 만두. 항상 피곤하고 무릎이 욱신거리고 혈압도 점점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드시는 건 건강이 아니라 병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꽤 충격적으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한 가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다이어트도 복잡한 조리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자연의 색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엔
시금치 점심엔 구운 당근 저녁엔 신선한 채소 샐러드. 6개월 후 체중은 7kg 줄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고 머릿속 안개처럼 느껴졌던 피로감도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연에서 온 음식으로 되돌아간 것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년의 올바른 식사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몸을 살리는 음식 뼛속의 힘을 지켜주는 음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건강을 빼앗는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케일 쌈채소 같은 잎채소에는 뼈를 지켜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하고,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은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은 둔해지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몸속 온도를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영양소를 운반하기 위해 물은 필수입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가당 커피 대신 허브차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신경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 채소, 과일, 통곡물, 건강한 지방, 적당한 단백질로 구성된 식사를 꾸준히 실천한 고령자들은 인지 저하 위험이 무려 30% 낮아졌습니다. 숟가락 위의 선택이 미래의 기억력을 지키는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실감이 나시나요? 물론 모든 걸 완벽히 지킬 순 없습니다. 누구나 초콜릿이 당길 때가 있고 가끔은 짜고 기름진 음식이 위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스스로를 위한 선택과 습관적인 방임은 다릅니다. 가공육, 과자류, 시리얼처럼 당분과 염분이 높은 가공식품은 관절을 부풀게 하고 사고를 흐리게 하고 몸을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많은 의사들이 노년 건강의 첫걸음을 식사에서부터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하루 3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 전략이기 때문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연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내 몸에 이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굶을 필요 없습니다. 몸을 위한 영양을 의도적으로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도 아니고 젊어 보이기 위한 욕심도 아닙니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크게 웃고 더 오래 나답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든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쌓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사는 제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오늘 딱 한 끼만 바꿔보세요. 신선하게, 색감 있게, 의미 있게. 습관셋 뇌는 매일 훈련해야 한다. 기억력은 훈련으로 지킨다. 다리가 움직여야 근육이 유지되듯 뇌도 매일 훈련되어야 제자리를 지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걱정하는 건 주로 관절이나 근력입니다. 하지만 더 조용히 더 은밀하게 찾아오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 저하, 그리고 생각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약속을 깜빡하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죠. 하지만 그것이 1번, 2번 반복되면 어느 순간 생각이라는 것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조건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방치의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조금씩 뇌를 훈련하면 충분히 예리하고 생생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독서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뇌 운동입니다. 소설, 신문, 레시피 책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글을 읽는 순간 뇌는 집중하고 해석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과정을 동시에 작동시킵니다.
일종의 기억 근육에 덤벨을 쥐어주는 행위인 셈입니다. 그 외에도 퍼즐 맞추기 낱말 퀴즈, 수도쿠 논리 게임 등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자극하며 뇌가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과 킹스 칼리지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단기 기억력과 정보 처리 속도가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윤정희 여사는 퇴직 이후 자주 깜빡하는 자신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자식 생일을 잊어버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여사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독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낱말 맞추기 앱,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초급 일본어 회화 수업에 등록했죠. 뇌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예전보다 집중도 잘 되고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흥미를 느낄 때 뇌는 더 오래 집중하고 새로운 연결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스마트폰 앱을 익히는 것도 60세 이후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놓치는 가장 강력한 뇌 훈련법 하나, 바로 대화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뇌는 실시간으로 듣고 생각하고 반응합니다. 그건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고도의 정신작용입니다. 웃으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뇌의 감정 기억을 자극하고 집중력과 언어 능력을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년층은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고 우울감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뇌 건강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연결이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몇 시간씩 퍼즐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 10분의 책 읽기, 작은 문제 하나를 푸는 습관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통화 한 통.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노년기의 자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건강한 노화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깨우고 세상에 계속 연결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장면과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누구였고 지금 누구이며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활동이 내 뇌를 깨우고 있는가? 아니면 멍들게 하고 있는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억은 지켜낼 가치가 있는 이야기이고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시간은 당신이 또렷한 정신으로 맞이해야 할 순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 당신이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듣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주세요. 도전과 자극을 주세요. 대화를 나눠주세요. 그게 바로 기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기억을 놓아주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 습관. 넷 근육은 자립의 기둥. 힘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에서 온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나이가 있으니 예전처럼 힘이 없는 것도 당연하지.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근육을 잃는 속도입니다. 실제로 40대부터 우리 몸은 조금씩 근육량을 잃기 시작하고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증, 살초페니아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며 특별한 병이 없어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물건 드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일상 속 작은 동작들이 서서히 피로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도 함께 존재합니다. 근육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가의 보충제도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작지만 꾸준한 저항 운동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강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작은 미끄러짐으로 가볍게 넘어졌던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육 손실로 인해 넘어짐 위험이 커졌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부터 하루 5분 부엌 옆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물병을 이용한 팔 운동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난 후 민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변화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 습관의 진짜 모습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이 누적되어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이 힘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자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조건입니다. 단단한 근육은 단순히 보기 좋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손주를 안아줄 수 있게 해주며 집 안계단을 천천히 오를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됩니다. 중요한 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늦은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더더욱 필요해집니다. 몸무게를 활용한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식탁 옆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생수병을 들고 팔을 굽혔다. 펴기. 벽에 손을 대고 서서 코어를 사용하는 자세 유지하기처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에 따르면 주 2회 정도의 근력 운동만으로도 균형 능력 향상, 낙상 위험 감소, 골밀도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낙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가장 흔한 사고 원인 중 하나이고, 그 출발점이 바로 약해진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근력은 단지 물리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안정감과도 직결됩니다. 몸이 약해지면 우리는 점점 더 조심하게 됩니다. 산책을 미루고 손주와 놀기를 꺼리게 되고, 예전엔 당연하던 일들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삶의 방향이 줄어들고 활력이 사라지죠. 하지만 근력 훈련은 그 흐름을 반대로 되돌립니다. 몸이 반응하면 마음도 반응합니다. 작은 물건을 쉽게 들 수 있게 되는 순간, 무릎이 덜 흔들리고 자세가 바르게 잡히는 순간,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세우는 중이다. 이것이 바로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는 삶.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면 근력 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에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괜찮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노화가 당신의 힘을 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당신의 힘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는 당신의 신호를. 습관 5번째는 건강에 있어 종종 간과되지만 삶의 연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매일 걷고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고 충분한 잠까지 잔다 해도 그 모든 걸 혼자서 하고 있다면 어딘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연결은 약이 되고 치유가 되며 다시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되어줍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신체에 실제로 스트레스를 주는 생물학적 자극입니다. 국제심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조기 사망 위험을 26%나 높이며 그 영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염증 반응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인지 저하를 빠르게 만듭니다. 몸도 뇌도 심장도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6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타지로 나간 뒤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잠이 얕아지고 혈압이 오르며 기억력까지 흐려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소규모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나누는 대화, 가벼운 웃음,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는 그 경험이 그녀의 삶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내 이름을 누군가가 부른다는 게 이렇게 그리운 줄 몰랐어요 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사회적 연결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대화 속에 내가 존재하고 일상의 한 장면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삶을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이웃과 함께 걷는 산책 한 번, 마을 텃밭에서 봉사하는 시간,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도와주는 일, 이런 것들은 단순한 사회 활동이 아닙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깊은 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진짜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외로움은 놔두면 고립이 되고 고립은 세상을 좁게 만들고 결국 삶의 기쁨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반면 연결은 시야를 넓히고 몸을 깨우며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년 조언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경고이자 오늘을 바꾸는 행동 지침입니다.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뇌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스트레스를 낮추고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면역력이 회복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정신은 더 선명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노년층은 치매나 우울증 발생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아무 말 아닌 이야기 한마디, 사소한 추억을 공유한 대화 하나가 얼마나 당신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는지.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이고 치유입니다. 노년의 건강이 단지 약초나 따뜻한 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관계 안에서도 깊이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명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고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문자 한 통, 안부 인사, 따뜻한 커피 한 잔. 그것이 다시 연결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당신은 이 시기를 혼자 지나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해야 하고 기억되어야 하고 환영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외로움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지금 행동해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고 지역 모임에 가입하고 처음 보는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내일 말고 바로 오늘. 당신의 마음과 뇌와 삶 전체가 그것에 분명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습관, 깊은 수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매일 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수면을 점점 더 소홀히 하게 되고 동시에 잠의 질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면 단지 피곤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면역력도 떨어지며 감정 조절이나 집중력 회복 능력까지 전반적으로 약해집니다. 정말로 장수에 도움이 되는 건강 습관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수면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이 건강을 해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67세의 이재호 씨는 예전에는 밤마다 서너 번씩 깼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처방했지만 약을 먹고 난 다음 날은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잠자기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며 취침 시간도 매일 일정하게 유지했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잔 것만이 아니었어요. 머리가 맑아지고 혈압도 안정됐고 다시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이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깊은 수면이 삶을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고 혈당과 인슐린 균형을 맞춰줍니다. 걷기나 건강한 식습관, 사회적 연결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수면이 부족하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래서 수면은 노년 건강에 있어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필요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잠들고 잠을 유지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함께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수면 환경을 정돈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고 침실은 조용하고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스마트폰, TV, 태블릿 같은 강한 화면은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함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몸에 지금이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수면 리듬을 유지하려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항상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생체 시계가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면 그 생각을 노트에 적어보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무거운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 잠들긴 쉬워도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잠은 하루를 회복시키고 뇌를 맑게 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다음날 몸과 마음이 활력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걷기가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라면 수면은 그 근육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음식이 하루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라면 잠은 그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설계 시스템입니다. 대화가 정신을 깨우는 도구라면 수면은 기억을 붙잡아주는 끈입니다. 완벽함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꾸준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일주일에 단 며칠만이라도 질 좋은 잠을 자면 염증 수치는 낮아지고 집중력은 좋아지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오늘 밤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을 주세요. 회복의 시간을 위해 공간을 만들고 잠드는 시간을 병원 진료처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말해주세요. 잠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시작이라고. 우리 모두 이제 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잠을 통해 생명력을 되찾는 하루를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인생을 온전히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더 맑은 의식으로, 더 강한 의지로, 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오늘 소개한 6가지 습관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완벽한 건강을 전제로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미리 준비된 특별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시작하겠다는 당신의 결심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약해지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예전의 건강한 습관들을 하나씩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집 근처를 한 바퀴 걷는 일, 머리를 자극하는 책 한 권,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로 차린 식사, 오랜 친구에게 거는 전화 한 통,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 이 모든 것들은 겉보기에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긴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선택들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50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저 버티는 삶이 아니라 활짝 피어나는 삶으로. 진짜 건강한 노년이란 마지막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작은 결심이 누군가에게도 커다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